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늦은 밤 대통령실은 아무 예고 없이 긴급 발표 소식을 알렸고 10시 25분 카메라 앞에 앉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일제히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엔 경찰이 배치됐고 출입문은 폐쇄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경찰을 피해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는 보좌진들과 충돌이 빚어졌고 계엄군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에서는 책상 등으로 입구를 막은 보좌진들이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치가 벌어지는 동안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였고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국회 해제 요구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오늘 오후 3시 35분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검찰특별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도주나 수사 회피 우려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출국 금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공수처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작전 관련 지시도 직접 내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엔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내란 사태 후 28일이 지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온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죄목은 내란 수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본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1995년 12월 검찰은 내란과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소환이나 어떤 조치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곧바로 합천의 수사관들을 파견했고 결국 전 씨는 체념한 듯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조성 내역이 폭로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검찰 소환에 응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했지만 소환 조사에는 응했고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서울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자정 무렵 한남동 관저 앞. 여러분들 건강도 생각하시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만.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은 경찰의 이동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드러누운 이들을 한 명 한 명 옮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경찰은 진입로의 지지자들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관저 앞이 정리되는 시간 수도권 곳곳에서 경찰이 집결했습니다. 새벽 4시 출동이 임박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도 차량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관저 앞엔 경찰이 추가로 계속 배치됩니다. 과천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한 공수처 차량은 이미 관저에 도착해 있습니다. 새벽 5시엔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위한 또 다른 차량이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 관저 앞에선 먼저 도착한 형사들이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하지만 대치는 이어집니다. 변호인들이 제시된 영장에 반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마치 인간방패를 만들듯 집행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윽고 바리케이드가 치워지고 경찰 호송 차량이 정문에 진입합니다. 관저 뒤편의 등산로를 통해서도 경찰이 투입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길목을 막은 버스를 넘어서는 경찰. 그러자마자 버스는 움직이고 길이 뚫립니다. 정문을 지나 1차 저지선을 통과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분 후 2차 저지선을 넘고 경찰들은 기세를 내 밀고 올라갑니다. 이윽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 철문이 열립니다. 관저 건물 내부로는 공수처 검사들만 진입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곧이어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관저를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공개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전 10시 50분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도 1,100여 명. 관저의 진입부터 체포까지 5시간 40분 동안 우려했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시도 47일, 체포 나흘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낸 데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해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나눠 맞는 방식을 통해 다음 달 5일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몰려있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특검팀이 파란색 상자 여러 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사팀 이름과 함께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혔습니다. 상자엔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이 담겼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 1시 21분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젯밤 8시 55분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온 지 불과 16시간 반 만입니다. 혐의는 3가지입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40% 배분에 대한 본인 육성은 시세 조정을 알았다고 본 결정적 정황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건진법사를 통한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선물 의혹은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특히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를 두고 빌렸다던 해명이 모조품을 샀다거나 어머니에게 선물로 준 걸 빌렸다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조사는 10시간 29분 진행됐습니다. 점심과 휴식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이 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신병 확보를 한 뒤 남은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을 구속심사 날로 정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엔 처음으로 특수팀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CRPT는 규율을 위반하는 수용자들을 단속하는 특수팀으로 구치소 안에 기동 타격대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힘으로 버티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집행 시도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하는 건 위법하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물리력 또한 최소한으로 사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어제 만료됐습니다. 특검팀은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3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구치소 앞 시민들이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물증으로 맞섰습니다. 2022년 건진법사가 샤넬 가방과 함께 전달했다는 천수삼 농축차의 경우 특검은 김 씨가 이를 언급하는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치명타가 된 건 구속영장에도 담기지 않은 서희건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였습니다. 김 씨는 이 목걸이가 20여 년 전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목걸이 진품과 김 씨 인척집에서 발견된 가품을 동시에 제시하며
김 씨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나머지 10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 씨 구속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환영했고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이자 권력의 칼춤이라 비판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완강히 거부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 기자회견을 따로 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팔다리 붙잡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국민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 아닐까? 법적 절차도 갖추지 않고 불법계엄을 선포한 것도, 탄핵되고도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버젓이 극장을 찾은 것도, 재구속된 후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버틴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이 큰 지금 이 상황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이라며 남 비판하기 전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좀 그만 만들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